우리 우주에는 지구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행성이 존재할까요? 현재까지의 지식으로는 광활한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다른 행성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5,0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고, 그중 상당수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우주 어딘가에 지구와 마찬가지로 거주할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이 살고 있는 다른 행성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세계를 찾아 우주를 탐험하러 떠납니다. 다음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지구는 생명체의 발달에 특히 유리한 행성입니다. 모든 조건이 생명체가 출현하고 진화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리적, 화학적 조건으로 인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생명체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은 지구의 크기뿐만 아니라 태양계에서의 위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는 365일 주위를 도는 별인 태양의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계 행성에서도 생명체 출현에 유리한 동일한 조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구 유사성 지수는 천체와 지구의 유사성을 0에서 1까지의 척도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는 지구와 매우 유사한 외계 행성을 나타냅니다. 이 지수는 행성의 평균 반지름, 질량, 공전 속도, 표면 온도 등 4가지 매개 변수를 고려하여 지구와의 유사성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행성의 거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구와 비교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는 과학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외계 행성이 거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곧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구에서 생명체는 탄소질 물질과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지구에서 구할 수 있는 화학 원소를 사용하여 다소 복잡한 일련의 화학 반응을 통해 탄생하며, 물은 이러한 화학 반응의 용매 역할을 합니다. 식물은 햇빛 덕분에 물, 무기염, 이산화탄소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생명체의 출현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기원은 다른 행성에서 정확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생명체 모델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 능선의 열수샘에는 광합성이 아닌 화학 합성을 통해 발전한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지구에서도 생명체가 발전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화학 합성은 빛이 아닌 화학 에너지원의 영향을 받아 유기물질을 합성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 과정은 화학 합성이라는 용어가 18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되면 예상치 못한 과정을 통해 또 다른 놀라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의 다른 곳에서도 생명체가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보다 훨씬 더 생명체가 살기 좋은 행성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구보다 훨씬 더 거주하기 좋고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행성들을 슈퍼 거주 가능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린 이 초거주 가능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 떠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초거주 가능 행성의 특징과 우주에서 어떤 행성이 초거주 가능 세계로 인정받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초거주 가능 행성의 중심부로 향하는 이 여정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행성이 정말 많은가? 어떻게 발견되었나?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을 여행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지금 출발하세요. 초거주 가능 세계라는 개념은 지구가 가장 살기 좋은 행성이 아니라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구는 우주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할 수 있고 사람이 사는 유일한 행성이며 따라서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인류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오랫동안 인간 중심주의는 우주를 연구하고 외계인을 찾는 데 있어서도 지배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천문학자와 천체 물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믿어왔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는 지동설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등 고대의 위대한 사상가들에 의해 옹호되었습니다. 지동설에 따르면 지구는 움직이지 않으며 계절은 지구 외부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의 영향입니다. 행성의 움직임은 타원이나 선형적인 움직임이 없고 오직 원만 존재하며 피타고라스에게 완벽한 도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의 지구에 대한 비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미소짓게 합니다. 그는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 있는 구로 보았고 지구 반지름 2바퀴 두께의 물구, 지구 반지름 5바퀴 두께의 공기구, 지구 반지름 10바퀴 두께의 불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별은 불의 구의 윗부분에, 나머지 7개의 행성은 중간 부분에 위치합니다. 모든 구체는 같은 축을 중심으로 균일하게 회전합니다. 이 모델은 크니두스의 유독수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다른 천문학자와 철학자들에 의해 행성 위도의 차이나 행성 운동 속도의 변화 등을 설명하기 위해 수정되어 채택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델에 따르면 우주는 유한하며 달 아래 세계와 달 위 세계라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달의 궤도 아래에는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고 불안정하며 불확실한 달 아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진화하고 죽습니다. 달 초월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델에 따르면 행성 6개마다 55개의 구체가 있습니다. 이 동심원 구들은 완벽한 원의 궤적을 따라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구체는 달의 구체이고 마지막 구체는 고정된 별의 구체입니다. 구체는 수정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부는 다른 구체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며 이는 특정 별의 역행 운동을 설명합니다. 히파르쿠스와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이 지동설 모델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행성들은 구가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바퀴인 디퍼런트를 돌리는 에피사이클이라는 바퀴 위에서 자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새로운 이론은 비록 틀렸지만 최초의 일식 계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지동설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태양 중심설인 천동설에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실제로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를 품고 있는 유일한 행성이라면 어떨까요? 하지만 현재 약 20개의 외계 행성이 초거주 가능, 즉 지구보다 훨씬 더 거주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더크 슐체 마쿠치, 필라델피아 빌라노바 대학교의 에드워드 기난,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르네 헬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하며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24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지구와 같은 행성보다 더 많은 슈퍼 거주 가능 행성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연구의 저자 중 한 명인 독일의 천체 물리학자 르네 헬러는 지구보다 약간 더 거대하고 태양보다 작은 별을 공전하는 행성이 지구보다 생명체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슈퍼 거주 가능 행성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지구와 어떻게 다르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부 천체 물리학자들이 지구가 우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성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그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초거주 가능 세계의 개념을 살펴보세요. 초거주 가능 행성은 지구보다 생명체의 출현과 진화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조건을 갖춘 행성이나 위성을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성은 당분간은 가설에 머물러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2014년 1월 천체 생물학 저널에 게재된 보고서 슈퍼 거주 가능 세계에서 이러한 슈퍼 거주 가능 세계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성이 초거주 가능 세계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 목록입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행성의 특성과 관련된 내재적 기준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외계 행성이 초거주 가능 행성이 되려면 먼저 주황색 외성으로 알려진 스펙트럼 유형 K의 별 궤도를 돌아야 합니다. 이에 비해 태양은 G 또는 황외성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흔한 별은 스펙트럼 유형 M의 적색 외성입니다. 주황 외성은 주 계열성에서 안정된 시간이 태양과 같은 별보다 길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를 찾는 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황색 외성은 180억에서 340억 년 동안 안정된 반면 태양은 100억 년 동안만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주황 외성 궤도를 도는 행성에서 생명체가 출현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게다가 주황색 외성은 황색 외성보다 자외선을 덜 방출합니다. 자외선은 DNA를 손상시켜 생명체가 출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황 외성은 우리 태양과 같은 황 외성보다 3배에서 5배 더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별 주변에서 생명체를 찾기가 더 쉬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계 행성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세계로 인정받으려면 50억 년에서 80억 년 사이여야 합니다. 외계 행성에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생명체가 출현하고 진화하여 더 복잡해질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최초의 다세포 생명체는 수십억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지구의 지열 자원이 고갈되거나 자기장이 사라지기 전인 50억 년에서 80억 년 사이가 복잡한 생명체가 발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대라고 합니다. 슈퍼 거주 가능 행성은 지구보다 최대 1.5배 더 거대하고 지구보다 최소 10% 더 넓어야 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구보다 질량이 1.5배 더 큰 행성은 상당한 대기와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거주할 수 있는 땅이 넓을 가능성이 높지만 물론 외계 생명체가 완전히 수중에서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주할 수 있는 세계는 아니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해양 행성의 형태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에서도 수중 세계에는 매우 풍부한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 여정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했던 바다 능선의 열수샘과 같이 매우 불길해 보이는 곳에서도 생물 다양성은 존재합니다. 물론 지구상의 해양 생물 다양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생물종의 13%에 불과하지만 이는 수중 생물 세계, 특히 심해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미생물, 원생 동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중 세계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종의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숨어 있으며 해양 행성에도 풍부하고 다양한 해양 생태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행성을 정의하는 기준을 돌아가 봅시다. 이 연구를 이끈 3명의 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행성은 항성 주위를 지구보다 느리게 공전합니다. 표면 온도는 지구보다 약 5도 정도 더 따뜻할 것입니다. 지구의 열대 기후가 풍부한 생물 다양성에 출현해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적인 온도입니다. 실제로 지구의 동식물은 극지방에서 열대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풍부해집니다. 열대우림에서는 나무, 덩굴식물, 관목, 풀 등 모든 생물학적 유형의 다양한 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보다 평균 5도 더 따뜻한 열대 기후를 가진 행성은 풍부한 생물 다양성이 출현하는데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천체 물리학 저널에 논문을 발표한 천체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의 대기는 25%에서 30%의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불활성 기체, 즉 이산화질소와 같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기체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름과 습도의 존재는 생명체의 출현에 필수 불가결한 기준이며 이러한 대기는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초거주 가능 행성은 육지와 물로 구성되며 얕은 바다와 군도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분포할 것입니다. 초거주 가능 행성에는 지구 질량의 1%에서 10%에 해당하는 자연 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연 위성은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행성 반경 10개에서 100개의 거리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거주 가능 행성은 지구와 판구주론과 같은 지질학적 지구 과학적 재활용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으며 상당히 강력한 보호 자기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천체 물리학자 팀이 이론화한 초거주 가능 행성은 지구와 비슷하지만 더 나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더 오래되고 더 크고 더 따뜻하고 더 습할 것입니다. 많은 천체 물리학자들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지구가 실제로 행성 거주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데는 동의합니다. 바다의 깊이, 자기장의 강도, 지질 활동, 그리고 표면 온도와 같은 지구의 모든 특성은 훨씬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생명체가 더 일찍 출현할 수 있는 행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발달하고 진화할 시간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찾는 것이 지구 유사성 지수가 높은 행성을 찾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까요? 네, 초거주 가능 세계의 개념의 아버지인 르네 헬러와 존 암스트롱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지구와 닮진 않았지만 풍부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발달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특성을 가진 행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성 지수가 나쁜 것은 아니며 다른 기준과 비교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르네 헬러와 존 암스트롱이 의미하는 바는 행성의 거주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이 개념만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사성 지수가 0.90인 외계 행성 트라피스트 1D는 지구와 유사성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행성입니다. 40광년 떨어진 이 행성은 거주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거주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거주 가능 행성과 초거주 가능 행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이 행성이 적색 외성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색 외성은 특히 불안정하고 잦은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명체의 출현과 장기적인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트라피스트 1D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전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생명체가 폭발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기권에서 매우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외계 생명체 탐사의 기본이 되어온 거주 가능 영역의 행성 탐색이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또는 적어도 고려해야 할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행성이 해당 항성의 거주 가능 영역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려해야 할 다른 많은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이 모두 지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주 가능 영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행성계의 거주 가능 영역은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행성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항성 주변 구역을 말합니다. 지구에서 생명체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이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를 찾는 데 있어 거주 가능 영역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 행성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려면 0도에서 100도의 표면 온도와 물과 대기를 보유할 수 있는 충분한 질량 등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황외성이나 주황외성보다 더 차가운 별인 적색 외성 주변은 별에 가까울수록 거주 가능 영역이 더 넓어지는 등 행성계마다 거주 가능 영역은 다양합니다. 또한 별이 오래될수록 더 밝아지고 거주 가능 영역은 더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태양계에서 거주 가능 영역은 0.95에서 1.5 천문단위며 1 천문단위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물이 있는 외계 행성을 찾는 것이 항성계의 거주 가능 영역에만 국한되어선 안 됩니다. 거주 가능 영역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위치하지만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행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해양 행성은 얇은 얼음층 아래 액체 바다로 완전히 덮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행성에는 지구의 심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놀라운 수중 생물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성과 토성의 위성 중 일부인 가니메데와 엔셀라두스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큰 바다 세계로 추정됩니다. 항성 거주 가능 영역과 은하 거주 가능 영역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방금 항성 거주 가능 영역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은하 거주 가능 영역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항성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은하 중심과도 가까워야 합니다. 이 영역에는 텔루르 행성 형성에 유리한 무거운 원소와 헤모글로빈에서 발견되는 철 또는 많은 무척추 동물의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고 저장하는 단백질인 헤모시아닌에서 발견되는 구리와 같은 생명체의 필수적인 원자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반면에 행성은 초신성, 해성, 소행성 소나기 또는 블랙홀의 흡입으로 인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은하 중심에 너무 가까워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은하의 중심에는 초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에는 지구에서 27,000광년 떨어진 곳에 궁수자리 A라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태양보다 400만 배나 더 거대합니다. 블랙홀은 매우 강력해서 먼지와 가스는 물론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별과 행성까지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은 은하 중심에 너무 가까워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은하 거주 가능 영역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입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계에서 이 거주 가능 영역은 은하 중심에서 25,0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6,000광년 이상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하 거주 가능 영역이 다른 은하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사실 일부 은하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구는 은하 거주 가능 영역과 그 주위를 공전하는 태양의 거주 가능 영역에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는 치명적인 중성자 별, 위험한 블랙홀,
매우 짧지만 강력한 무작위 전자기 방사선인 감마선 폭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이 지구를 강타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4억 4천만 년 전에 지구를 강타한 5번의 생물종 대량 멸종 중 하나가 이 현상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거의 10년간 오존층의 30%를 파괴할 수 있으며 자외선의 2배에 달하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해양의 먹이 사슬의 근간인 식물성 플랑크톤은 완전히 탄화될 것입니다. 대기 중에 대량의 질소산화물이 형성되어 대기가 노란 주황색으로 변하고 산성비가 내릴 것입니다. 광합성이 감소하면 식량 생산의 약 60%가 붕괴되고 생물 다양성의 기능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이제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는 것이 왜 그렇게 복잡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러한 행성은 우주의 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초거주 가능 행성을 발견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광활한 우주에서 어디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지구보다 훨씬 더 생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세계들의 특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헬러와 암스트롱이 정의한 초거주 가능 세계는 지구보다 큰 행성입니다. 초거주 가능 행성은 질량이 지구의 약 2배, 반지름이 지구의 반지름의 1.3배에 달합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이 크기는 판구조론의 최적이라고 합니다. 초거주 가능 행성은 지구보다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형성 과정에서 가스를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기가 더 밀도가 높고 산소와 온실가스 농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가스 농도는 평균 기온을 약 25도 수준으로 높여 식물 생명이 출현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지구보다 밀도가 높은 대기 덕분에 초거주 가능 행성은 표면이 더 규칙적으로 구부러져 있어 물이 더 넓은 면적을 덮을 수 있는 동시에 바다 분지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수심이 얕은 지역은 더 많은 열과 빛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해양, 수생생물이 발달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지구보다 평균 수심이 얕은 행성은 수중생물 다양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행성이 지구보다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행성이 더 거대할수록, 중력이 강할수록, 수심이 얕을수록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지질학적 관점에서 볼 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최적 질량은 지구 반경의 1.2배에서 1.3배인 지구 질량 2개 정도이며 밀도는 지구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조건은 행성의 질량이 지구의 1에서 5배, 이상적으로는 2개의 지구 질량을 가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판구조론의 최적 조건입니다. 판구조론은 지구의 바깥쪽 단단한 외피인 암석권을 구성하는 판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멘틀의 대류 운동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판구조론과 대규모 수역의 존재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따라서 초거주 가능 세계는 충분한 양의 온실가스를 생성할 수 있을 만큼 지질 활동이 활발해야 합니다. 온실 효과는 지구의 전체 온도를 물의 빙점 이상으로 높여 물을 액체 상태로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지질 활동이 이 온실 효과를 유지할 만큼 강렬하지 않다면 조성 효과와 같은 내부 열원에 의해 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석 효과는 매우 강렬해야 합니다. 조석 가열은 또한 초거주 행성의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의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고 있을 때 그 물체에 작용하는 조석의 힘은 강합니다. 그러면 회전하는 물체는 내부에 마찰을 일으키는 지속적인 변형 운동을 겪게 됩니다. 이 마찰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는 열의 형태로 방출되어 회전하는 물체의 궤도를 점차적으로 수정하여 점점 더 타원형이 되고 점점 더 원형이 되어 동기자전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은 정의상 생명체의 출현과 발달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행성이 동기자전 중이라면 행성의 한쪽은 매우 뜨겁고 다른 한쪽은 매우 차가울 것입니다. 생명은 궁극적으로 두 반구 사이의 경계에서 발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최적의 조건에 대해 실제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초거주 가능 세계의 경우 온실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렬한 지질 활동 가설을 선호하는 이유가 됩니다. 초거주 가능 행성의 특징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기권은 우주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는 지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초거주 가능 행성에도 지구와 같은 자기권이 있나요? 지구는 자체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지구는 행성의 자전과 액체 핵 사이의 속도 차이에 의해 생성되는 자기 거품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를 자기권이라고 합니다. 자기권은 우주선과 같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합니다. 우주 방사선은 성간 매질에서 순환하는 원자 핵과 고에너지 입자의 흐름입니다. 우주 방사선은 DNA를 파괴하고 암이나 유전적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이 광선은 또한 전자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권은 또한 태양의 상층 대기에서 방출되는 주로 이온과 전자로 구성된 입자 흐름인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합니다. 극지방의 오로라에 대해 이미 들어보셨나요? 북극이나 남극의 고緯도에서 볼 수 있는 이 빛나는 현상은 극에 따라 오로라 보레알리스 또는 오로라 오스트랄리스라고 불리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오로라는 태양풍의 특정 입자가 대기로 유입될 때 발생합니다. 태양풍은 우주선만큼이나 우리에게 위험한데 그 이유는 이 입자들이 만들어내는 폭풍이 위성을 손상시키고 무선 전송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1989년에는 태양풍 폭풍으로 인해 캐나다와 미국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여 알래스카에서 수킬로미터에 걸쳐 송유관이 부식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태양풍은 방사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권으로 둘러싸인 행성은 지구뿐이 아닙니다. 수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자기장이 있는 모든 행성에는 고유한 자기권이 있습니다. 금성은 내부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권이 없습니다. 화성의 경우 연구자들은 지금은 사라진 조상 자기장의 흔적을 관찰했습니다. 따라서 붉은 행성인 화성은 과거에 자체 자기권이 있었을 수 있지만 자기장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자기권은 행성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초거주 가능 행성은 우주 방사선, 항성풍 및 생명체 발달에 위험한 기타 현상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자기권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자전이 동기적이거나 너무 느려서는 안 되는데 자전이 너무 느리면 자기권이 너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기의 일부, 특히 수소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항성주위를 동시에 공전하는 적색 외성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공전하는 행성이 초거주 행성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초거주 가능 행성에 대한 탐험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행성들의 날씨가 어떤지, 더 중요한 것은 기후가 어떤지 궁금할 겁니다. 기후와 생물 다양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성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구와 똑같은 온도와 기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기에 최적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더 따뜻한 시기에 생물 다양성이 더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 기온이 지구보다 약간 높은 행성이 생명체의 출현과 발달에 더 적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행성의 기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다는 대기와 끊임없이 교류하며 해류를 통해 엄청난 양의 열을 흡수했다가 방출합니다. 바다는 대기보다 1000배나 많은 양의 열을 저장하고 수세기에 걸쳐 매우 천천히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의 온도 조절 효과는 지구 표면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생명체에 도움이 되는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은 지구보다 따뜻해야 하지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공전하는 거리보다 항성으로부터 더 멀리 공전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구는 이미 태양계 거주 가능 영역의 안쪽 가장자리에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일부인 주 계열성의 광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거주 가능 영역이 바깥쪽에서 밀려납니다. 10억 년에서 30억 년 후에는 지구가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초거주 가능 행성은 거주 가능 영역의 중심에 더 가깝게 발견되어야 합니다. 온도를 높게 유지하려면 지구보다 대기가 더 두껍고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야 합니다. 슈퍼 거주 가능 행성을 프로파일링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행성이 공전하는 별입니다. 별의 종류는 항성계의 특성을 크게 결정하므로 행성의 거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별이 동일한 특성이나 동일한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질량이 큰 별인 OBA형은 수명 주기가 매우 짧아 행성 형성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가장 흔한 가장 질량이 작은 별인 M형과 K형은 어떨까요? 이들은 수명이 가장 긴 별이지만 광도가 낮기 때문에 거주 가능 영역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이 별들은 불안정한 것으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주변 행성들은 자외선 플레어에 자주 노출됩니다. 대기가 충분히 두껍지 않으면 생명체가 출현하고 발달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M형 또는 K형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은 서로 가까우면 동기자전을 합니다. 이 여정의 앞부분에서 동기자전 중인 행성은 공전하는 별과 항상 같은 쪽을 바라보게 된다는 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쪽 반구가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기 어렵고 다른 한쪽 반구가 너무 차갑다면 그 행성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적색 외성 궤도를 도는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이 행성들은 초거주 가능 행성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거대한 별과 가장 작은 별이 모두 생명체의 출현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K형 별, 즉 주황외성은 이 두 극단 사이의 행복한 중간입니다. 주황외성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황외성 궤도를 도는 행성이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 행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합니다. 주황색 외성은 적색 외성이나 심지어 태양보다 자외선을 적게 방출합니다. 주황 외성 주변의 행성에는 대기나 보오존층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별의 광도는 복잡한 생명체가 발달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지구 궤도의 안정성이 생물 진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거주 가능 행성은 계절에 따라 거주 가능한 지역이나 조석 가열로 인해 궤도 이식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슈퍼 거주 가능 행성의 대기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현재 지구의 대기가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최적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명체에 더 도움이 되는 다른 요소의 조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 가능한 행성의 대기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생명체는 충분한 산소가 있는 대기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식물은 광합성을 위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형태에 충분한 양의 탄소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거주 가능한 온도를 유지하려면 온실가스의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지구의 대기는 다소 특이합니다. 질소와 산소는 풍부하지만 이산화탄소는 매우 적습니다. 주요 온실가스는 CO2가 아니라 수증기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46억 년 전 초기 지구의 대기는 주로 헬륨과 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드와 브라운리의 모델에 따르면 당시 산소혁명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 25억 년 전 대륙이 형성되면서 산소를 바다로 방출하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발달하기에 적합한 서식지가 점점 더 많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산소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시작한 약 18억 년 전까지 바다에 녹아있는 철과 결합한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원핵 박테리아는 계속해서 대기로 산소를 방출했습니다. 석탄기 동안 대기 중 산소의 최대 수준은 부피 기준으로 35%로 추정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풍부한 생물 다양성이 발달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생명체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에 상당한 양의 산소가 존재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대기 밀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체가 발달하기 위한 최적의 밀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초거주 행성의 대기가 지구보다 밀도가 낮으면 우주 복사의 보호를 덜 받을 것이고, 낮과 밤 또는 적도와 극지방 사이에 매우 큰 열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강수량도 더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매우 건조한 지역과 매우 습한 지역이 생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인구 밀도가 낮은 대기는 생명체의 발달에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구보다 밀도가 높은 대기는 생명체가 살기에 더 유리할 것입니다. 특히 초거주 가능 행성은 지구보다 더 거대하고, 더 거대한 행성은 대기 밀도가 더 높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에서 우린 초거주 가능 행성의 고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초거주 행성의 개념을 이뤄나간 연구자들에 따르면 지구보다 오래된 행성은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종들이 지나야 시간이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 조건이 생명체에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적응할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초거주 가능 행성은 더 오랫동안 더 안정적인 주황색 외성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황색 외성의 거주 가능 영역은 황색 외성이나 적색 외성보다 덜 빠르게 후퇴합니다. 따라서 초거주 가능 행성은 지구보다 더 오래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지구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거주 가능 기간이 거의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초거주 가능 행성의 자격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행성의 존재를 의심하시나요? 아니면 존재한다고 해도 정말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14년 1월 천체생물학 저널에 실린 보고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은 24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상 행성보다 더 많은 초거주 가능 행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양과 같은 별보다 주황색 외성이 더 많습니다. 이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 연구진은 현재까지 발견된 4,500개의 외계 행성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케플러 망원경 아카이브에서 항성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 행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 K형 별, 즉 주황색 외성과 태양과 비슷하지만 더 차가운 G형 별을 가진 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24개의 잠재적 슈퍼 거주 가능 행성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행성이 초거주 가능 행성이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고려할 때 이 수치가 인상적일까요? 지구보다 더 거대하기만 해도 이러한 행성들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많은 기준을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기준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 질량이 2개에서 3개의 행성은 단연생 판구조론이 더 많고 표면적이 지구보다 더 넓습니다. 중력이 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바다의 깊이뿐만 아니라 중력장의 강도와 대기의 밀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24개의 외계 행성 후보 중 슈퍼 거주 가능 행성은 단 1개만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목록에 있는 행성들은 모두 100광년 이상 떨어져 있어 그 특성을 관찰하는 것이 다소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천체 물리학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제임스 웹을 시작으로 더 강력한 새 망원경이 등장하면 슈퍼 거주 가능성이 있는 행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슈퍼 거주 가능 행성 목록에 어떤 행성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안전벨트를 매고 가장 주목할 만한 슈퍼 거주 가능 행성을 탐험하러 떠나보세요. 행성 중심부로 여행을 시작하기 전 지구에서 27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외계 행성 케플러 69c를 살펴볼까요? 케플러 69c는 처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분석 결과 금성과 비슷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거주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공전하는 이 초지구형 행성은 2013년 발견 당시 가장 지구와 유사한 행성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케플러 69c처럼 다른 행성들도 초거주 가능 행성 목록에 올랐다가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베일 자리에서 36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외계 행성 HD 85512b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발견 당시 이는 별의 거주 가능 영역의 상한선에 위치하여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 가장 거주 가능한 행성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별의 거주 가능 영역이 모델 업데이트되면서 이 행성이 실제로는 거주 가능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초거주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고 거주할 수도 없습니다. 지구에서 12광년 떨어진 고래자리 별자리에 있는 외계 행성 타우세티 F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행성 모두 우리와 비교적 가까웠기 때문에 지적 생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이제 목록에 있는 외계 행성 중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케플러 1126b로 초거주 가능 행성 탐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구에서 2070광년 이상 떨어진 먼 거리에 있습니다. 2016년에 발견된 이 외계 행성은 슈퍼지구로 분류되었습니다. 슈퍼지구는 지구와 거대 행성 사이의 질량을 가진 외계 행성입니다. 초거주 가능 행성은 질량이 지구의 약 2배에 달해야 하므로 모든 행성이 초지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종종 초지구와 거주 가능 행성, 초거주 가능 행성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둘은 서로 교차하더라도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케플러 1126b는 태양과 같은 G형 또는 황외성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질량은 지구의 3.64배에 해당합니다. 항성인 케플러 1126에서 약 0.43 천문 단위로 떨어져 있어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깝기 때문에 궤도 주기가 108.6일로 논리적으로 더 짧습니다. 참고로 케플러 1126b 외계행성은 미국의 케플러 우주망원경에 의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외계행성들과 마찬가지로 케플러라는 이름 뒤에 숫자와 문자 b가 붙었는데 이는 항성 주변에서 발견된 최초의 외계행성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목록에 있는 다른 외계행성들도 케플러 망원경으로 발견되었습니다. 2009년에 발사되어 2018년에 임무를 완수한 이 망원경은 은하수의 특정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외계행성을 식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케플러 망원경은 이러한 지구 외계행성을 탐지하기 위해 별 궤도를 도는 행성이 망원경과 별 사이를 통과할 때 별의 밝기 변화를 측정하는 통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케플러 망원경은 임무가 끝날 때까지 다른 관측을 통해 확인된 행성 2662개를 발견했는데 이는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행성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2023년까지 발견될 5,300개 이상의 외계행성 중 상당수가 이 케플러 망원경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초거주 가능 세계를 탐사하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 봅시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거주 가능 행성 후보로는 KOI 5715.01이라는 외계행성이 있습니다. 케플러 1126b와 마찬가지로 태양계에서 2964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이 행성은 아직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 행성은 외계행성을 거주하기 좋은 세계로 만드는 대부분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인데 비해 이 행성은 55억 년으로 지구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지구보다 1.8배 더 거대합니다. 평형 온도는 영하 13도로 지구보다 약간 높은 반면 지구는 영하 18도입니다. 참고로 행성의 평형 온도는 대기가 없을 때 표면이 균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행성 표면의 이론적 온도입니다. KOI 571501의 대기는 아직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실제로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행성의 대기 구성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외계행성 KOI 487801로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1075광년 떨어진 용자리 별자리에 있습니다. 이 행성은 우리가 이번 여행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주 계열성의 일종인 F형 항성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F형 별은 태양보다 밝고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와 같은 A형 별보다는 스펙트럼에 희미한 수수선이 있지만 태양과 같은 G형 별보단 더 강합니다. 알려진 F형 별로는 북극성으로 알려진 북두칠성의 별인 알파가 있습니다. 사실 시리우스 다음으로 밤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별은 카노프라스라는 스펙트럼 F형 별입니다. 이 별은 시리우스에 필적할 수 있는 유일한 별입니다. KOI 487801로 돌아가 봅시다. 이 외계행성은 지구와 매우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거주 가능 행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공전 주기는 지구보다 길어 지구 449일 주기로 항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질량은 지구 질량의 0.4배에서 3배로 지구보다 약간 더 무겁습니다.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 1.05로 지구보다 약간 더 큽니다.
평형 온도는 영하 약 16.5도로 지구의 영하 18도보다 매우 약간 높습니다. 대기가 지구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표면 온도는 17.85도로 지구의 15도보다 약간 더 높을 것입니다. 생명체가 살기에 이상적인 조건이죠.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약간 작지만 5% 더 크며 온도는 5758도로 태양의 5498도보다 높습니다. 이 별의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천체 물리학자들은 금속성과 상대적으로 빠른 우주 속도를 고려할 때 태양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초거주 가능 세계로 분류된 24개의 외계 행성 중에는 태양계에서 3000광년 남짓 떨어진 1000층짜리 별자리에 위치한 KOI 456 공사가 있습니다. 이는 질량과 반지름이 태양과 매우 가까운 케플러 160이라는 별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케플러 160의 표면 온도는 5197도로 태양의 5498도에 비해 300도나 낮습니다. 이 별은 최소 3개의 외계 행성이 궤도를 돌고 있는 다중 행성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2010년에는 처음에 발견된 두 행성인 케플러 160b와 케플러 160c는 별과 상대적으로 가까워서 거주하기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막스 플랑크 연구소 연구팀이 2020년에 발견한 세 번째 행성인 케플러 160d 또는 KOI 456.04는 초거주 가능 행성으로 분류됩니다. 이 행성은 케플러 160c의 공전 주기에 미세한 변화를 관찰한 덕분에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지구의 2배에 약간 못 미치는 질량을 가진 암석 행성입니다. 지구보다 약간 긴 378일 주기로 항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의 93%를 받고 있으며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생명체가 살기에 유리한 표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항성으로부터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유망하지만 매우 먼 외계 행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케플러 160d는 별의 광선 곡선에서 통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별의 대기가 질소와 CO2와 같은 비반응성 기체로 구성되어 있고 약간의 온실 효과가 있다면 이 행성의 표면 온도는 평균 5도로 지구의 15도보다 10도 정도 낮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직 추측에 불과합니다. 사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별이 통계적으로 오류가 아니라 실제 행성이라는 사실조차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발견은 매우 최근의 일이며 이렇게 먼 거리에서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KOI 456 공사가 실제 행성일 확률은 85%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행성으로 인정받으려면 확률이 99%에 달해야 합니다.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2024년 ESA 플라토 우주 미션이 발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플라토 미션은 행성 통과와 별의 진동의 약자로 6년 동안 행성 통과와 별의 진동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주요 목표는 태양과 같은 별 주위의 지구 크기의 행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KOI 771101이라는 행성으로 탐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17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행성은 지구 크기와 비슷하며 우리 태양과 비슷한 별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 행성의 발견은 2017년 6월 19일 나사가 케플러 탐사선에서 발견한 최신 외계 행성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행성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지구의 쌍둥이 자매처럼 보이더라도 대기 조건을 알지 못하면 이 행성이 거주 가능하거나 심지어 초거주 가능 행성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초거주 가능 행성 목록에 있는 다른 모든 행성은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KOI 771101과 유사합니다.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면 HD 85512b 또는 타우세티 F와 같은 초거주 가능 행성은 결국 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외계 행성 KOI 555401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701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외계 행성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아직 정보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구보다 약 1.29배나 크기 때문에 초거주 가능 행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지구보다 20억 년이나 더 오래된 65억 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는 천체 물리학자들이 아직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십억 년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여전히 매우 불확실합니다. 우린 또한 이 행성의 평균 기온이 지구보다 약 10도 정도 높은 26.17도 정도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매우 살기 좋은 행성으로 간주되기에 유리합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체 물리학자들은 곧 이 외계 행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며 이 외계 행성은 목록에 있는 다른 초거주 가능 행성보다 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언젠가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와 풍부하고 다양한 생물 다양성을 지닌 초거주 가능 행성을 발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곳에서 살면서 문명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여러분도 언젠가 한 번쯤은 해봤을 질문입니다. 지구의 수명이 닿으면 인류를 영속시킬 수 있는 유사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춘 다른 행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의 과학적 조건으로는 외계 행성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명왕성과 그 위성을 탐사하기 위해 보내진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탐사선은 9년 반 동안 30억 킬로미터를 탐사했습니다. 탐사선이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명왕성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탐사선의 발사기는 당시 최고 속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시속 45km입니다. 중력의 도움이 없었다면 탐사선이 명왕성에 도달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렸을 겁니다. 이제 현재의 지상 교통수단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 외소 행성에 도달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무려 732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외소 행성으로 남아있으며 우리가 관심을 갖는 외계 행성 중 일부는 3000광년 떨어져 있으며 1광년은 9조 6500억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의 속도라면 1광년을 탐사하는데 19,000년이 걸립니다. 어지러운 계산이죠. 이 문제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4.24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프록시마 B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들의 거리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프록시마 B는 지구와 같은 텔루르계 행성으로 항성의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하지만 적색 외성 궤도를 도는 초거주 가능 행성이 아닙니다. 현재 탐사선의 속도, 즉 초속 15km로 프록시마 B에 도달하려면
6만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천체 물리학자들은 언젠가 외계 행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여행을 더 빨리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기술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몇 가지 단서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정이 마침내 시작될 때 사용될 기술은 확실히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가장 진보된 기술 중 하나는 이온 추진력입니다. 이온 추진 엔진은 제논과 같은 유체에서 전자를 추출한 다음 전기장과 자기장을 사용하여 가속합니다. 이 기술은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비행한 ESA의 스마트 1 탐사선에 사용되었습니다. 일정한 가속 시간이 지나면 이온 추진 엔진은 초속 60km라는 놀라운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이내의 합리적인 시간 내에 프록시마 B에 도달하려면 우주 전체 질량보다 더 큰 엄청난 양의 화물을 실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은 언젠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에 도착하기 위한 이상적인 솔루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다른 추진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용화되진 않았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된 기술입니다. 가변 특정 임펄스 자기 플라즈마 로켓에 사용되는 바심르 모터는 그러한 유망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엔진은 이온 추진 엔진에서는 불가능했던 높은 비임펄스를 유지하면서 높은 추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사는 화성에 도달하기 위해 이 엔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이웃 행성과 2500광년 이상 떨어진 매우 거주하기 좋은 행성 사이에는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다른 추진 기술을 통해 더 가까운 행성에 도달할 수 있고 조금씩 과학의 경계를 허물 수 있을 것입니다. 음의 양성자와 양의 전자로 구성된 반물질과 같이 아직 탐구해야 할 다른 길도 있습니다. 반물질은 제조 비용이 매우 비싸고 저장 방법도 알 수 없지만 특히 에너지 측면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도처럼 작동하는 자기권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태양풍에 의해 추진되어 우주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태양도체 추진의 가능성은 이미 입증되었으며 2016년에 시작되어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지원을 받는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태양돛을 장착한 약 1g의 무게의 우주 탐사선 수천 개를 프록시마 센타우리 B가 있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알파 센타우리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멀리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인간의 일생에 걸맞는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빠른 기술을 찾는 것만이 과학자들이 직면한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통신할 수 있어야 하며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이동하는 신호는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고려해야 할 세부 사항의 긴 목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초거주 가능 세계의 중심부로 향하는 흥미진진한 여정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네, 우리 우주에는 분명 지구보다 훨씬 더 생명체가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춘 행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성들이 발견되었을까요? 행성을 찾으려면 얼마나 멀리 가야 할까요? 초거주 가능 세계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곳으로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은 과학계를 분열시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초거주 가능 세계는 아직 모든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때가 되면 그 비밀을 밝혀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